근데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하고 달리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재건축 시장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 재건축은 노후된 주택들이에요. 네. 근데 청약 시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신규 주택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개별성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런 신규 주택에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면은 내가 입주 때까지가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청약을 내가 한다면은 앞으로 3년, 5년 정도는 새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결국 시장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청약에서 신규 분양 시장에서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일반 분양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희소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우리 지금 뭐 주택시장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규제에 의해서 또 청약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 전하고 달리 요즘에 더 유난히 새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건가요? 그러면? 요즘에 더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예, 있나요? 과거랑 지금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뭐 커뮤니티 네, 구성이라든지 많이 달라요. 네. 뭐 예전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런 보안 것들이 문제도 그렇고, 네. 오랫동안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좀 뭐 새 아파트를 한 번씩 체험해 하거나 뭐 주변 사람들 아파트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완전 다른 거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 욕망들도 어느 정도 네, 일정 부분 수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도권 청약 1순위 네. 대상 자격주권이 좀 강화됐잖아요. 네. 1년 거주에서 2년 거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 그 과열 양상 계속 될까요? 네, 저는 조금 더 과열될 거라고 봐요.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네네. 변경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전세 거주도 뭐 보통 한 2년씩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주 요건 강화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건 큰 의미는 갖기는 조금 아니다.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또 이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시장하고 비슷해요. 지금 뭐 주춤하기는 하지만 향후에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또 코로나19 사태가 또 종식이 된다면은 다시 또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미리 좀 살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청약 당첨도 되게 어렵고 그렇긴 하지만 이 재건축이나 기축주택, 재고주택하고의 그 시장하고는 청약 시장은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시장이다. 네, 다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참 이 총선 이후에 굉장히 관심 높아졌죠. 종부세 인상 문제. 네. 이게 정부 방침은 사실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되죠. 네. 어떻게 논의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 뭐 여당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공시지가 현실화 같은 경우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이게 형평성 문제도 계속 가져왔고요. 오히려 네네. 고가주택 같은 경우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또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도 200에서 300% 정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고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택에 거주를 하지만 일정 부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또 비거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양도소득세를 그 조금 절세를 하려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거주를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 인상이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고가주택에 또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자발적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부 방침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그 3기 신도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먼저 수도권에 막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한번 전망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네, 것 3기 같은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고양시 창릉 같은 경우는 네. 뭐
앞으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시위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선택은 여권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하고 이제 공급 정책은 발맞춰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주택이나 뭐 주택 공급 같은 경우도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열망이 좀 높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거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나 수정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일정 부분 그 안정화에 들어가면 착실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면은 요 일산 주변 특히 그 네.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반발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아직 다 안 갖춰졌는데 네. 교통이나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그런데 3기 신도시 또 신경 쓰면 우리 집값 떨어지잖아요. 반발이 만만치 않던데요. 네, 여전히 반발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도 조금 더 그 속도감 있게 나오려고 하게 뭐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뭐 2기 신도시에 대한 그 반발 같은 것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재산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긴 했지만 결국 선택은 여권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갈 거다. 예, 재산권하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너네가 기존에 추진했었던 것은 조금 더 뭐 속도감 있게 하라는 뭐 그런 질책은 있었지만 결국 선택은 그쪽으로 했다라는 판단 뭐 때문에 사실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뭐 교통뿐만 아니고 네. 뭐 직장까지 네. 거의 뭐 완벽하게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진짜 저 3기 신도시가 뜨면 네. 이거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겠어요, 정말. 굉장히 많을 인기가, 거로, 네,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약 수요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불안 요인 중에 하나가 전세가라든지 임대가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곳을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기 수요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전세 살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매매가나 뭐 이런 하락도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네. 뭐 전세가나 뭐 임대가 뭐 월세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신혼부부 뭐 청년을 위한 그 10만 가구 이게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여당에. 네, 네, 이런 것들은 잘 이행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행이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네, 네. 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보니까 목표치보다 3,000호를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결국은 뭐 양으로는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네. 지금 수요들이 원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 들어서느냐 또 그 주택의 질이 어떠냐가 더 중요시 보거든요. 양으로는 충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질적이나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원 조달인 것 같아요. 이런 풍부한 양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부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결국은 이런 임대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부채가 쌓여 있고 결국 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공공으로서는 지속성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고 임대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도 좀 같이 가야지만이 이런 뭐 양과 질도 같이 갈 수 있지. 단순히 공공에서만 한다면은 뭐 부채라든지 수요들이 원하는 입지에서는 공급은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가 그 부동산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놓는 이유는 뭐 이렇게 막 오르는 그 집값을 잡고 뭐 네. 투기 세력을 좀 잡겠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은 그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쉽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좀 집을 좀 쉽게 뭐 결혼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 정책, 대책 이렇게 좀 잘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뭐 취지는 좋다고 봐요. 근데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요. 네. 과거에 여러 가지 답습도 했고 요즘 수요자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하고 되게 가모니설 같은 그런 정책은 수요자들도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양이나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현실적인 거, 실현 가능한 것을 이뤄야지 앞으로의 정책이나 이런 것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계속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뭐 2기 신도시의 반발, 또 3기 신도시의 뭐 추가적인 공급 속도가 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지적받지 않으려면은 현실적인 것을 해야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책이 진행되더라도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실수요자 입장입니다. 뭐 하나 네. 빨리 마련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저는 좀 젊은 층들은 그 3기 신도시를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권에서 이번에 뭐 180석이라는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과거에는 좀 불확실하긴 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3기 신도시를 한번 노려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좀 아직까지는 뭐 임대라든지 뭐 임대가 뭐 매매가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올해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